인증평가 1차 기출 안전운전을 도와줄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하거든요. 실시간 통신을 하는 자율주행차가 가로 세로 N개의 교차로로 구성된 도로를 지나고 있다. 교차로 간 연결된 선을 도로의 교차점을 교차로로 생각하자. 자율주행차는 처음에 제일 왼쪽 위의 교차로로 아래쪽 방향에서 진입하고 있다. 자동차는 도로 한 칸을 가는 데는 1t가 걸린다. 지금 교차로가 이렇게 n by n개가 있고요. 지금 앞에가 칼럼이고 뒤에가 로우거든요. 지금 1, 2, 3 이렇게 칼럼이 앞에 먼저 나오고 로우가 이제 뒤에 나오는 형태예요. 이 차는 아래쪽 방향, 1, 1의 아래쪽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각 교차로의 신호등은 다음과 같은 12가지 상태 중 4가지를 가지고 무한히 반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2개가 있는데 신호가 1번일 때는 왼쪽에서 진입해서 모든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2일 때는 아래쪽에서 진입해서 모든 방향, 3, 4일 때는 각각 오른쪽 위에서 진입해서 모든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들어온 방향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신호 5, 6, 7, 8의 경우는 똑같이 왼쪽, 아래쪽, 오른쪽, 위쪽에서 들어오는데 우회전을 못하는 거예요. 보시면 우회전 불가, 우회전 불가, 우회전 불가, 우회전 불가. 마지막으로 90, 11, 12는 좌회전이 안 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교차로의 신호등은 이 12가지 중에 4가지가 무한히 반복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교차로의 신호집합이 3, 2, 6, 10과 같이 주어지면 그죠? 3, 2, 6, 10 이렇게 주어지면 처음에는 이제 신호가 0일 때는 시간이 0일 때는 3, 시간이 1, 2, 3 이렇게 지나가면서 각각 신호가 2, 6, 10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다시 3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시간 t 이내에 갈 수 있는 교차로의 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단 신호가 맞지 않으면 그 교차로에는 갈 수가 없다. 처음에 제일 위의 교차로로 아래쪽 방향에서 진입하고 있으므로 교차로 1, 1의 신호가 2. 이거죠. 아래쪽인데 이게 왼쪽, 위쪽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회전이 있는 것만 의미가 있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접근하는 신호가 2, 6, 10인데 우회전이 의미가 있는 신호는 2하고 10이죠. 6은 우회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차로 1, 1의 신호가 2, 10번 중 하나가 아니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교차로는 단 하나로 계산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제약 조건은 nt가 각각 100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면 됩니다. n by n 해봐야 10,000개고요. t가 100이니까 100만. 100만 번 오퍼레이션 정도면 뭐 시간 내에 충분히 되니까 그냥 이 자체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면 돼요. 먼저 입력으로는 n과 t가 첫 줄에 주어진다. 그럼 첫 줄은 우리가 n하고 t를 입력으로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n제곱개의 줄에는 각 교차로에 신호집합이 주어진다. 신호는 항상 4개이며 순서는 x축부터 진행을 한다. 예를 들어 n이 2인 경우 신호를 이렇게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4개씩 있겠죠. 그래서 예를 보면 이렇게 4개가 들어오는데 그 3, 3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3인 거고 앞에 이제 n이 3이니까 3 곱하기 3에서 총 9개의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신호 집합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리가 이 신호 자체는 우리가 시그널이라는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x3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는 칼럼이 앞에 나오는데 그럼 불편하니까 저는 로우를 앞에 쓸게요. 뭐 그래도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쓰기 표기에만 달린 것이지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그널이라는 리스트에다가 여기서는 3x3이죠. 3x3 리스트에 저장해야 되니까 우리가 템프라는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입력을 받을게요. 네, 가로수 맞죠? 그리고 시그널에다가 어펜드를 하는데 이제 템프를 어펜드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잘 입력이 됐는지 한번 우리 찍어 봅시다. 자, 결과값 n과 t는 잘 찍혔고요. 그 다음에 26, 12, 9, 71, 11, 6, 63, 51, 뭐 이런 식으로 잘 찍힌 것 같아요. 근데 이 리스트를 찍을 때는 이 프린트보다 pprint, pretty print라는 게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좀 더 예쁘게 찍어주거든요. 이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3x3으로 예쁘게 찍어줘서 여러분이 보기에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일단 주석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보를 어딘가 저장해야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시그널 인포라는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12개가 들어있는데 번호가 1번부터 12번이에요. 그래서 그냥 0번부터 12번까지 총 13개를 할 건데 각각의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저장할 거냐, 뒤쪽에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방향 4개, 나가는 방향 4개 이렇게 해가지고 2차원 리스트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4x4짜리가 12개가 있는 거죠. 0번을 안 쓸 거니까 총 13개. 그러면 초기화는 0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또 빠졌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3개로 해서 0번을 안 쓸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떻게 저장을 할까?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먼저 신호 1, 2, 3, 4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널 인포 1번에 대해서 지금 이 순서대로 0, 1, 2, 3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디렉션이라고 붙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0번에서 들어와서 1, 2, 3번으로 다 나갈 수 있죠. 그래서 0번에서 들어와서 1번으로 나가는 게 가능하고, 나갈 수 있으면 1번, 나갈 수 없으면 0번으로 우리가 쓰겠습니다. 0번에서 들어와서 2번으로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쓰는 게 좀 귀찮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1번의 경우 0번에서 들어와서 3번으로 나갈 수 있죠. 처음에다 0으로 초기화했고 갈 수 있는 것만 이렇게 1로 세팅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호 1에 대해서는 다 했고요. 2, 3, 4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신호 2에 대해서는 일단 들어오는 데가 어디죠? 1번 방향에서 들어오잖아요. 1번 방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방향으로 다 나가죠. 자기만 빼고. 그러면 1번 빼고 0, 2, 3인데 요거를 제가 뒤에서 간단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규칙성 있게 적을 거예요. 0, 2, 3으로 적는 게 아니고 2, 3, 0으로 적겠습니다. 즉 우회전 먼저 적고 직진 적고 좌회전 적고 요 순서대로 적을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신호 3번의 경우에는 이제 2번에서 들어오는 거죠. 오른쪽 방향이니까 2번에서 들어오고 우회전하면 번호가 하나 커지는 거죠. 3번. 그 다음에 직진, 여기서는 0번입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하면 1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호 4번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들어오는 방향은 3번이고 우회전하면 0번이죠. 그 다음에 직진하면 1번, 그 다음에 좌회전하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5, 6, 7, 8, 9, 10, 11, 12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다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잘 보시면 자기 들어온 방향 말고 나머지 방향은 다인데 그 방향 자체가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에요. 0에서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1에서도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인데 더하기 3 하면 4가 되니까 방향이 4개밖에 없어서 모듈로 4를 하면 0이 되는 거죠. 2번도 볼까요?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했을 때 4가 되니까 0이 되고 더하기 3은 거기에 1을 더해서 1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시그널 인포 I 정확하게는 여기를 i로 하고 여기를 i 플러스 1로 해야 되겠죠. 우리 0에서 4까지고 요 앞이 1에서 4까지니까 여기는 i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은 i고요. 마지막 여기는 i 플러스 1. 그러나 요거는 모듈로 4를 해야겠죠. 그러면 요 네 가지가 한 번에 맨 앞줄에 잠깐만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요 라인이 맨 앞줄에 이 네 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개는 i 더하기 2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개는 i 더하기 3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i 더하기 2가 하나 있고요. i 더하기 3이 하나 있겠죠. 그럼 이거 대신에 우리가 지워도 되긴 하는데 또 참고로 이렇게 계속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간소하게 만들어서 들고 있을 수가 있죠. 이걸 왜 했냐면 이 나머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5, 6, 7, 8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i 플러스 5입니다. 시작이 오기 때문에 i 플러스 5가 되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회전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가져오면 되겠죠. 요렇게. 네? i 플러스 1이 아니라 i 플러스 5가 되는 거에 유의하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인덱스의 범위가 같으니까 이걸 딱히 써줄 필요가 없겠죠. 구별하기 위해서 공백만 빈 줄만 하나 넣었습니다. 이 마지막은 좌회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작이 9번이니까 처음에 두 개만 갖고 오죠. 그리고 시작은 9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시그널 인포가 잘 초기화가 됩니다. 우리 한번 찍어보기로 하죠. 궁금하니까. 자, 신호 1번의 경우에는 0번에서 들어와서 나가는 게 1, 2, 3으로 나가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시그널 인포 처음은 안 쓰고 두 번째부터 쓰는 건데 보시면 나가는 게 여긴 다 0이고 요 0, 그 왼쪽에서 들어오는 거 0일 때만 여기 1이 있는데 1번, 2번, 3번에 1이 있는 거고요. 신호 2번의 경우에는 1번 자리가 0이고 나머지는 다 1. 그 다음에 신호 3의 경우에는 2번 자리가 0이고 나머지는 다 1. 그 다음에 신호 4의 경우에는 3번 자리가 0이고 나머지가 다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만 1이고 우회전이 안 되니까 맨 앞에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빠져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시그널 인포를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교차로에 차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기록하는 리스트가 필요해요. 그걸 정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교차로니까. 그런데 그럼 정션이면 n by n이면 되느냐? 이게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나가는 방향이 정해지니까 들어오는 방향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네 개를 표현해야 해서 n 곱하기 n 곱하기 4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 안쪽에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n개가 되겠죠. 정션 배열이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 아래쪽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 자리에 차가 있으니까 그걸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1번 자리에 차가 있다는 것을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교차로는 1번부터 n까지 있는데 저는 0번부터 n-1번으로 쓰겠습니다. 어차피 총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이 인덱스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시그널 인포는 헷갈릴까봐 그냥 0번 안 쓰고 똑같이 맞췄는데 정션은 0번부터 n-1번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뮬레이션 하려면 현재 정션에 있는 자동차들을 다른 위치로 옮겨야 되니까 이 정션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결과값을 저장해야 되니까 그걸 정션 2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션과 동일한 정션 2를 만들고 정션을 가지고 그 정션에 있는 자동차의 위치를 가지고 1초 지났을 때 정션 2, 그 위치를 정션 2에 저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션 2를 가지고 다시 또 정션에 저장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정션이란
배열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지 않고 두 개 배열 가지고 그냥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터레이션을 돌아야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 t에 대해서 계속 이터레이션을 할 거고, 시간 정해지면 우리가 정션을 정션 2로 바꾸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로우와 칼럼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돌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 그러면 로우와 칼럼이 정해지면 한 교차로가 정해지는데 여러 방향에서 이제 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방향, 인 디렉션과 아웃 디렉션에 대해서 우리가 루프를 돌 겁니다. 이 오중 루프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중 루프를 돌고 뭘 할 거냐면 그 인 디렉션에서 들어온 게 각각의 아웃 디렉션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표시를 다 해놨으니까 여기서 그걸 우리가 함수 하나로 만들 거예요.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걸 처리할 거고, 사실 여기서 그냥 해도 되는데 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정션을 주고 정션 2를 줘서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우리가 정션과 정션 2의 위치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정션에서 정션 2를 만들고 이름을 싹 바꾼 다음에 또 정션에서 정션 2를 하면 계속 바뀌겠죠, 값들이.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여기다가 이제 if문을 하나 넣을 건데, 정션의 로우와 칼럼과 인풋 디렉션이 true일 때만 이 for loop을 부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떤 정션, 특정 교차로에서 인디렉션에 차가 있을 때만 사실은 하면 되는 거죠. 인디렉션에 차가 없는데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만 부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션을 가지고 정션 2를 만들고 정션 2를 가지고 정션을 만들 거면 정션을 가지고 정션 2를 만든 다음에 정션을 다시 초기화해야 돼요. 그거 물론 초기화하면 됩니다. 그냥 다 0으로 초기화해도 되는데, 조금 세련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0인 거 그냥 놔두면 되고 1만 0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차를 다 처리한 다음에는 이제 0으로 해서 그 다음엔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예. 초기화 상황으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은 지금 어떤 신호인지인 거예요. 그래서 signal now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현재 시그널이 도대체 뭔지를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뭐 로우와 칼럼이 다시 딸려왔으니까 다 입력으로 줬으니까 하고, 타임이 되는데 이게 네 가지를 가지고 무한 반복이니까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시그널에 현재 시그널이 어떤 번호인지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그널 인포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시그널 인포 배열에
시그널 now 번째에 가면은 해당 인디렉션과 해당 아웃 디렉션에 해당하는 값이 1인지 아닌지 다 적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적어 놨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가능한 거를 다 표시를 했죠. 그래서 그게 1인 것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정션 2에다가 뭔가를 적으면 되는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웃 디렉션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교차로 여기 있으면 아웃 디렉션이 오른쪽이면 괜찮은데 0번이나 3번이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외 처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예외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웃 디렉션이 0번이면, 0번이란 얘기는 이제 이쪽 방향이니까 좌회전이죠. 지금 미안합니다. 꼭 좌회전이 아니고 칼럼이 하나 줄어드는 거죠. 그쵸? 여기 이 경우엔 좌회전인데 뭐 여기서 이렇게 오면 우회전일 수도 있고, 어쨌든 현재 교차로에서 칼럼 번호가 하나 줄어든 교차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션 2에다가는 칼럼 번호를 하나 줄이고 들어오는 방향을 보죠. 이쪽에서 0번으로 나가면 들어오는 때는 2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번에다가 1을 세팅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럼이 하나 줄어들 때 칼럼이 0번 칼럼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칼럼은 0이 아닐 때만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 디렉션이 1일 때, 아웃 디렉션이 1이면 이 아래 방향이죠. 아래 방향이면 로우 인덱스가 하나 증가하는 방향이죠. 그러면 정션 로우가 하나 증가해서 칼럼은 그대로 있고, 1번으로 내려가면 이쪽에선 3번이 되겠죠. 거기에 1을 써줍니다. 그런데 로우가 가장 큰 값이면 안 되겠죠. 로우는 n-1 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요거는 else if로 해야겠죠. 뭐 어차피 아웃 디렉션이 다 달라서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명확하게 하려면 else if로 하고, 아웃 디렉션이 2일 때, 이것도 뭔가 조건이 따라오겠죠. 무슨 조건이 따라오나 봅시다. 정션 2가 아웃 디렉션이 2면은 이쪽 그 칼럼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로우는 그대로 놔두고 칼럼 번호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지금 2번으로 나갔으니까 들어오는 교차로 입장에서는 0번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칼럼이 증가했으니까 여기서는 칼럼이 n-1이 되면 안 되겠죠.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3이면 대충 감이 오시죠? 3이면 위로 나가는 거니까 이게 로우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로우를 줄일 거거든요. 로우를 하나 줄이고 칼럼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건 1이겠죠. 보면 더하기 2 하고 모듈로 4 하는 거니까 이거를 1로 만들면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 상태를 계속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결론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도달할 수 있는 교차로의 개수를 다 세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하면 과거 데이터가 자꾸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리스트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걸 비짓으로 잡아놓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n by n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여기서 세팅해주면 돼요. 그리고 초기화 해야죠. 맨 앞에 visit 제로 제로도 처음에 이제 초기 상태였으니까 이걸 1로 세팅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visit 리스트에 모든 값들이 담겨 있겠죠. 방문한 곳들이. 그럼 우리는 그 visit 중에서 몇 개나 1인지 세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비짓을 만들 때 요거를 안 붙여서 그렇군요. 이렇게 넣고 네, 잘 나오네요.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현을 하시면 이 문제를 잘 푸실 수 있고, 뭐 사실 여기 업데이트 함수를 따로 안 만들고 다 집어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개념적으로 편하잖아요. 이게 더 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제가 처음 풀 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해갖고 보통 되는 걸로 이렇게 물론 오늘은 한번 에러가 났지만 영상 찍을 때는 여러 번 검토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에러가 별로 안 나죠. 근데 뭐 저도 타이포가 날 때도 있고 하니까 그게 뭐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 또 코드가 비교적 깔끔한 편이잖아요.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 짤 때는 이렇게 깔끔하지 않았는데 이제 녹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또 습관이 들면 좋으니까 이제 그 코드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변수 이름 같은 것도 뭐 여기서는 실전에서는 IJ 뭐 이렇게 썼는데 녹화 강의에서는 뭐 time row column in direction out direction 이렇게 좀 정확하게 썼습니다. 근데 이걸 해보면 IJK로 쓰면은 나중에 이런 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로우 칼럼으로 쓰면 이 인덱스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디버깅이 훨씬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